초등학교 시절 김명주와 이은정은 쌍둥이처럼 닮았었죠. 아이들도 선생님도 헷갈릴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좋아하는 것도 말투도 웃는 모습까지 닮아갔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한쪽이 먼저 결혼하면 다른 한쪽도 곧 따라 했죠. 마치 서로의 그림자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두 부부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던 밤이었어요. 명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야, 너 우리 남편 옆에 누워도 모를걸? 은정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남편인데 설마 모르겠어? 그 대화는 아무도 예상 못한 내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밤으로 흘러갔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48. 어릴 때부터 또박또박 반듯하게 자라온 여자였죠.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워야 마음이 놓이고 사람들에게 명주답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짝 이은정. 명주와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그날 담임 선생님은 출석부를 부르다 잠시 멈췄어요. 김명주, 이은정, 너희 자매야? 그때부터였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건 둘은 웃는 모습도 닮았고 목소리 톤도 비슷했어요. 가끔은 서로의 엄마조차 헷갈릴 정도였죠. 학교에서는 늘 붙어 다녔고 명주가 치마를 사면 은정도 같은 걸 샀어요. 명주가 좋아하는 가수를 말하면 은정은 그 노래를 따라 불렀고요. 야, 우리 진짜 전생에 자매였던 거 아닐까? 은정이 장난처럼 말하면 명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이번 생엔 친구로 만난 거네. 세월이 흘러도 둘은 여전히 비슷했어요. 대학도 비슷한 전공, 첫 직장도 같은 회사였습니다. 명주는 꼼꼼했고 은정은 감성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같은 결론으로 향하곤 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서로 다른 듯 결국 닮은 여자들이었어요. 결혼을 한 것도 비슷한 시기였죠. 명주가 먼저 식을 올리자 은정은 몇 달 뒤 따라했어요. 하객들은 둘의 웨딩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이건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어요. 그게 우리야. 평생 헷갈리게 만들 거야. 그랬죠. 닮았다는 건 그만큼 마음도 가까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운 마음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었어요. 서로의 기쁨에 진심으로 웃었지만 서로의 불행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스쳤죠. 은정이 남편 자랑을 하면 명주는 잠깐 고개를 돌렸고 명주가 새 차를 샀다고 말하면 은정은 한참 동안 그 차를 떠올렸어요. 야, 우리 너무 비슷해서 문제야. 그치만 난 그게 좋아. 그날도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어요.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죠. 그 닮음이 언젠가 서로의 삶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결혼한 지 15해가 넘었어요. 명주는 지금의 삶에 꽤 만족하고 있었죠. 남편은 성실했고 말은 많지 않지만 다정했어요. 주말이면 꽃시장에 같이 가고 명주의 커피 취향도 기억해줬습니다. 당신은 왜 꼭 그 집 커피만 마셔요? 익숙해서요. 다른 건 이상하게 맛이 달라요. 그녀가 웃으면 남편도 말없이 미소를 지었죠. 명주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좋았어요. 큰 이벤트가 없어도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안정처럼 느껴졌죠. 친구들은 가끔 너무 무난하다고 말했지만 명주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요란한 거 싫어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반면 은정의 결혼 생활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식탁 위엔 늘 TV 소리가 대신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 뭐 먹을래요? 그냥 아무거나. 짧은 대화 끝엔 늘 어색한 정적이 남았어요.
은정은 그 정적 속에서 종종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무심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게 더 두려웠죠. 그녀는 가끔 카페 창가에 앉아 명주의 SNS를 보곤 했어요. 꽃시장 사진, 남편이 찍어줬다는 여행 셀카,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명주는 참 잘 살아요. 커피잔을 돌리며 그렇게 중얼거렸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은정은 잠시 아주 오래전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둘은 여전히 자주 연락했어요. 주말에 바다 간다며? 좋겠다. 응, 그냥 하루쯤은 바람 좀 쐬려고요. 우리 남편은 요즘 그런 얘기하면 그냥 피곤하대요. 명주는 웃었고 은정은 그 웃음이 조금 부러웠어요. 닮은 듯 이제는 조금 달라진 두 여자였죠. 한 사람은 지금이 좋다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꼈어요. 그 온도의 차이가 언젠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거의 다 져서 길바닥엔 꽃잎이 눌어붙어 있었죠. 명주는 오랜만에 은정을 만났어요. 둘은 늘 가던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죠. 은정아, 너 요즘 얼굴이 좀 푸석하다? 명주가 커피를 젓다가 슬쩍 물었어요. 그러게 그냥 하루가 다 똑같아. 은정이 씩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명주는 은정의 손을 잠깐 봤어요. 손끝이 거칠어져 있었죠. 남편이랑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기분 좀 바꿔야지. 은정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 사람은 요즘 어디 가자 하면 피곤하대. 같이 있어도 그냥 혼자 있는 기분이야. 명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괜히 미안했죠. 자기 남편은 요즘도 주말마다 꽃시장 데려다주고 커피도 사주는데 그 차이를 굳이 입으로 내뱉기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부부랑. 내내도 알잖아. 남편이 은정이 좋아하잖아. 은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같이 가도 돼? 야, 우리가 남이야? 오랜만에 넷이 놀러 가자. 은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가자. 나도 요즘 바람 좀 쐬야겠다. 그날 이후로 톡이 오갔어요. 숙소는 명주가 예약했고 은정은 음식 메뉴를 챙겼죠. 남편들끼리도 좋다 오랜만이네 하며 웃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죠. 그 평화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그날 밤 명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은정이네랑 여행 가는 거 괜찮지? 그래, 좋지. 재밌겠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여행 첫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약간 차가웠습니다. 명주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짐을 챙겼죠. 옷도 화장품도 커플 잠옷까지.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여행 한 번 가는데 왜 이렇게 철저해요? 이게 즐거워서 그렇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재미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늦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트렁크를 들고 나왔죠. 출발합시다. 늦겠어요. 그 말투엔 설렘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부부는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은정의 남편은 조용했고 명주의 남편이 운전을 맡았죠. 창밖에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명주는 반쯤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날은 바람만 맞아도 기분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이런 데 오네. 은정은 맞장구 쳤지만 목소리에 힘은 없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네 사람은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예쁘네요. 그래요.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명주는 즉시 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은정은 뒤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따가 저녁에 고기 굽고 술도 한 잔 알지.
남편들이랑 같이 딱 좋겠어. 명주가 말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베큐 냄새가 달빛 아래 퍼졌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웃음, 잔 부딪히는 소리. 잠시나마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 같았습니다. 야, 우리 예전 같지 않냐? 명주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그땐 매일 붙어 다녔는데. 은정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이 돌았고 남편들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두 여자뿐이었죠. 야, 진짜 좋다. 이런 밤 진짜 오랜만이야. 명주가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기분 잊고 살았네. 은정은 그 말 뒤에 잠시 멈췄습니다. 명주는 웃고 있었지만 은정의 눈엔 그 웃음이 조금 멀게 보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다 냄새와 고기 굽는 향이 섞여 펜션 마당을 천천히 감쌌죠. 와인잔 몇 번이 오가고 웃음소리도 조금씩 느려졌어요. 야, 너네 부부는 여전하다. 보기 좋아. 은정이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명주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거 구분 안 해. 이제는 그냥 편해서 그래. 은정은 잔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왜?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 뭘 해도 그냥 공기 같은 사람 있잖아. 명주는 잠시 웃다가 은정의 얼굴을 보았어요. 말은 가볍지만 눈빛은 깊게 젖어 있었죠. 그 사람 요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내가 뭘 입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몰라. 은정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있잖아, 명주야, 우리 바뀌어도 모를걸? 명주는 놀라서 은정을 봤어요. 뭐가? 너랑 나. 우리 닮았잖아. 너 우리 방 가서 누워도 내 남편 모를 거야. 진짜로. 명주는 웃었어요. 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관심이 없는데 뭘. 눈앞에 누가 누워 있어도 그냥 지나칠 거야. 은정은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명주는 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봤죠.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볼래? 야, 너 또 시작이다. 은정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별빛이 잔에 비쳤고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날 밤 둘의 대화는 장난처럼 흘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조용히 균열의 문을 열고 있었죠. 펜션 마당엔 불이 모두 꺼지고 창문 사이로 바닷바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명주는 손에 남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들어가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마당불을 끄고 각자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명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아까 그 얘기 진짜 웃겼다. 어떤 얘기? 그거 우리 바뀌어도 모를 거라는 거. 은정이 잠시 멈춰섰어요. 응, 그냥 말이야. 장난으로 한 말이지. 알아. 근데 명주는 말끝을 흐리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은정이 피식 웃었죠. 그럴걸.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 뒤로 묘한 정적이 흘렀죠. 정말 10분만 바꿔 누워볼까? 은정은 잠시 명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아니,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냥 진짜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명주야. 은정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복도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결국 은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10분만.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마주본 채로 아주 천천히 웃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은정은 명주의 남편이 있는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가 차가웠죠.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불이 꺼진 방 안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어요. 은정은 조심스레 다가가 이불 가장자리를 들었죠.
명주는 복도 반대편 은정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은정의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죠. 명주는 가만히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구도 눈치채지 않았어요. 은정은 천장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짜 모르네.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흩어질 무렵 옆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났어요. 명주 남편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분위기 좀 내야지. 순간 은정의 몸이 굳었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렸죠.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가 진짜로 명주라고 믿고 있었죠. 여보, 왜 가만 있어? 또 자는 척 하는 거지? 그 목소리가 낮게,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죠. 그저 심장이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났죠. 그리고 은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술기운도, 이성도 그 순간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엔 묘한 온기가 번졌어요. 손끝이 스치고 이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죠. 말 대신 숨이 닿았고 그 숨결이 낯선 온도로 은정을 덮었어요.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낮은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세상이 멀리 밀려났어요. 눈을 감자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한데 섞였어요. 숨결이 닿고 그 온기가 가슴속 깊이 번져갔죠. 이성의 끈이 서서히 풀리면서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저항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흐르는 공기 속에 몸을 맡겼죠.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이 닿자 은정의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건 욕망이라기보다 오래 참아왔던 외로움의 균열 같았죠. 시간이 흐르듯 숨이 맞닿고 공기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눈을 감았죠. 무겁게 눌러왔던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모든 생각이 멀어졌어요. 그 안엔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데 섞여 있었죠.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어쩌면 명주를 부러워했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늘 단정하고 사랑받는 여자로 보였던 명주. 그 명주의 자리에 잠시라도 서보고 싶었던 걸까요? 은정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아니, 거절할 힘이 없었죠. 외로움이 너무 깊게 스며 있었고 그가 건넨 온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그 밤 은정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되지 않았죠. 그저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밀었고 방 안의 온도는 조금씩 달아올랐죠. 그 밤 은정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 아주 잠시 숨쉬고 있었죠. 한편 반대편 방의 명주는 은정의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어요. 진짜 자네 진짜 모르네. 그녀는 가볍게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 밤 두 방 사이에는 불이 꺼진 복도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도보다 더 멀리 두 사람의 삶은 이미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은정이 방으로 들어간 지 벌써 20분이 지나 있었어요. 창밖은 고요했고 바다는 파도 소리조차 잦아든 듯 했습니다. 명주는 폰을 들어 톡을 보냈습니다. 은정아, 너희 남편 진짜 모르고 자네. 이제 슬슬 바꾸자. 눈치 봐서 나와. 그리고 이불 위에 누워 화면을 바라봤죠.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흘러갔어요. 명주는 괜히 웃음을 삼켰습니다. 설마 진짜 잠든 건 아니겠지. 그녀는 한동안 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정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지금 나갈게. 그 시각 은정은 명주의 남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심히 팔을 그녀의 허리쯤에 두르고 있었어요. 은정은 그 손을 살며시 들어 올리고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은정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은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둘 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명주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진짜 모르나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의 눈빛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말없이 이마를 짚었죠. 부탁이에요. 이 일 명주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정말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서로에게 그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문을 닫자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모든 게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명주가 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는 척 좀 하느라. 타이밍 놓쳤어. 은정은 담담하게 웃었지만 입술이 약간 말라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온 명주와 은정은 각자의 남편 옆에 살짝 누웠습니다. 숨을 죽인 채 눈을 감았죠. 그렇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정은 세수를 하다 말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피곤했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밤을 넘긴 죄책감이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식탁엔 명주와 그의 남편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명주는 밝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따 바다 한 번 더 보고 가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은정의 시선이 그에게 스쳤고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서로가 알고 있다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명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아, 그냥 좀 뒤척였어. 은정은 웃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침 식탁 위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지만 그 향 사이로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다시 마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됐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주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괜히 시계를 보고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아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죠. 네 사람은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가 흘렀고 명주는 창밖 풍경을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바다 색깔 좀 봐요. 명주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옆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요. 이런 날 흔치 않죠. 명주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과 나란히 섰습니다. 민호가 셀카 버튼을 누르자 두 사람의 얼굴 뒤로 푸른 바다가 담겼습니다. 명주는 웃었고 민호는 그 웃음이 눈부셔서 한참 동안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남편 선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 장 찍을까? 은정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선우는 카메라를 힐끗 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귀찮아요. 그 말에 공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은정은 억지로 웃었지만 손끝이 허공을 쥐었다 놓았습니다. 명주는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민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손길, 숨결, 그리고 눈빛.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주의 손을 잡은 채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네 사람은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명주는 활기차게 메뉴를 고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회 먹어요. 이 지역은 회가 유명하대요.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밤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미묘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주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한잔해야죠. 여행은 원래 밤이 진짜예요. 테이블 위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놓였습니다. 네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명주와 민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그 맞은편에서 잔을 돌리며 말없이 웃었죠. 선우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행 와서도 일 얘기해요? 은정이 작게 말했지만 선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시선이 잠시 은정을 스쳤어요. 불빛이 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명주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이제 여행도 끝나가는데 오늘 밤은 진짜 한잔해야죠. 잔이 몇 번 부딪혔습니다. 명주는 술 기운이 올라온 얼굴로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고 은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술 좀 마셔요. 분위기 좀 맞춰줘요. 은정의 말에도 선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심한 표정에 은정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명주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 여행 오길 잘했어요. 진짜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그 말이 조금 쓰라렸습니다. 잠시 뒤 은정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고 명주와 선우 그리고 민호만 남았습니다. 명주는 음악 소리를 조금 높였고 선우는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복도는 어둑했고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가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나왔습니다. 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은정의 손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민호는 말을 잃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죠. 은정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 일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전 나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 순간은 좋았어요.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듯 말했습니다. 그냥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민호는 눈을 내리깔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잠깐이지만 흔들린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말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둘 사이엔 아직도 어제의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말은 다 끝났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명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요, 둘 다. 와서 잔이나 들어요.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는 둘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바다는 언제나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만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날이죠. 시간 참 빠르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금방이었네. 은정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약간 부어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따 몇 시에 출발합니까?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점심 전에 나가면 되겠어요.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주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오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넷이 오는 여행 흔치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잔을 들고 커피를 마셨고 은정은 손끝으로 냅킨을 접었다 폈습니다. 은정아, 어제 술 많이 마셨잖아요. 괜찮아? 명주의 물음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미소는 얇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은정에게 스쳤습니다. 은정도 그걸 느꼈습니다. 둘은 동시에 눈을 피했습니다. 잠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짐을 챙기던 명주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여유 있게 와요. 이번엔 일정이 짧았죠. 그러게. 그래야겠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흐렸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그 말이 자꾸 마음을 찔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주는 옆자리에서 남편의 팔에 기대 잠들었고 은정은 뒷좌석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손등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어젯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명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탁기를 돌리고 냉장고 정리를 하며 익숙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해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편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멍했습니다. 명주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곤해요? 예 좀.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명주는 홀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무언가 낯선 기운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편 은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우는 TV를 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피곤했죠?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복도 끝에서 마주친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말, 그 순간의 온기. 그게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설마.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민호 역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명주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엔 은정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있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각자의 집, 각자의 방. 네 사람은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주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거실 쪽을 봤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점심 약속 있지, 당신? 응, 거래처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명주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아, 괜찮아. 잠을 좀 설쳤어.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요. 짧은 대답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출근길 차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죠? 민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럭저럭 지내요. 은정 씨는요? 그 한 문장이 길게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보내버렸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그날 복도의 공기, 은정의 눈빛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편 은정은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다 잠깐 멈추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화면에 뜬 짧은 문장을 보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럭저럭 지내요. 은정 씨는요?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화면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요. 은정은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폰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연락 한 통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차가 막혀서요.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요. 그 밤 민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엔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네 사람의 삶을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날의 공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은정은 마트 계산대에 서서 고객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멍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은 상처가 하나 생겨 있었죠. 그 상처가 이상하게 민호의 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마주친 눈빛과 낮게 깔린 목소리까지. 은정 씨는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주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명주는 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걸 보았습니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그 표정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머리를 말리는 소리만 방 안에 흘렀습니다. 그 시각 은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휴대폰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오늘 바다 사진 봤어요. 그날 생각이 자꾸 나요. 문장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진첩을 열었어요. 여행 둘째 날 찍었던 단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명주의 밝은 얼굴, 민호의 웃음,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자기 자신. 은정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명주의 숨결이 옆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손끝으로 천천히 이불을 쥐었습니다. 은정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복도의 공기, 짧은 대화, 멈춘 호흡. 잊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모든 게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길가, 퇴근길의 사람들 사이로 은정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민호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은정 씨, 민호 씨,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가의 신호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비추었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은 조심스레 차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짧은 침묵 끝에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민호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꼭 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잊으려 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차 안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섞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 대신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건 욕망이자 외로움이자 후회였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안 돼요. 명주를 저버릴 수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은정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냥 잊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차 밖엔 신호등이 깜빡였고 하늘엔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 색이 유난히 아프게 보였어요.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잊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그 말이 얼마나 불가능한 약속인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명주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은정에게 가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바빠? 조만간 커피 한잔 하자. 그녀는 세상에 어떤 일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썼습니다. 응, 잘 지내. 언제 한번 보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민호는 출근길마다 바다 사진이 걸린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사진 속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죠. 커피를 주문하며 눈을 감으면 짧은 숨소리, 낮은 목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들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여전히 그를 믿었고 은정은 여전히 명주를 아꼈습니다. 민호는 그 둘 사이에서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어요. 저녁이 오면 식탁 위엔 늘 같은 음식이 올랐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 모든 게 예전과 다를 것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낯설었죠.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사이로 네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은 덮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 밤의 기억은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저 웃고 넘길 가벼운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그 밤의 장난은 누구의 의도도 없던 채 네 사람의 삶을 천천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는 잊은 척했고, 누구는 모르는 척했으며, 누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웃었고, 서로를 안았고, 식탁 앞에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자 그리움이었죠. 시간은 흐르고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날의 공기, 그 침묵, 그 떨림은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일상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